도심 속 푸른 쉼터를 찾아 떠나봅니다. 우리나라 대표 분지 지형인 대구. 오늘은 대구를 둘러싼 여러 산 중 시민들의 일상에 가장 친근한 앞산으로 향하는데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세 친구가 오늘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걸 만들어낸 이유는 뭡니까? 여기 지금 앞산역이 아마 계곡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그 지자체에서 스토리텔링을 해갖고 옆에 수성구, 남구, 달서구를 했고 3개 구에 걸쳐가지고 지금 공원이 있고요. 한 500만 평 정도 되고 70년대부터 개발돼갖고 가장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으로 해갖고 가장 접근하기 좋아가지고 8개 골이 있어요. 큰 골이. 여기 고산골, 큰골, 그다음에 안지랑골 해갖고 쭉 있는데 8개 골로 해갖고는 거의 아침에 이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오는 그런 대표적인 공원이죠. 앞산공원은 해마다 1,600여만 명이 찾을 정도로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이 나무는 저 담양에 가면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기라는 게 있잖아. 이 메타세콰이어거든. 근데 우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시숲 조성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숲이라는 게 있고 대구에도 보면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꾸준하게 나무를 이렇게 심고 조성하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도 들었거든. 요즘 보면 너티나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반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도시 주변에 많이 심거든. 여름이면 열기를 내뿜는 콘크리트 숲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푸른 숲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바로 푸른 숲이고요. 물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이 푸른 숲 같은 존재겠죠. 뭐라 그러지 이걸? 메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요즘 선진국 같은 데는 데크를 다 틀어야 해. 이 깔아놓으니까 흙 유실이 안 돼서 참 좋은데 흙 유실 안 되는 방안이지. 신발 때 그러시고 등산 다닐 때. 왕자겠죠? 항상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운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산을 보는 게 일과예요. 아침에. 네.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앞산 선화도를 타고 가면서 팔공산을 매일 보거든요. 거의 매일 보고 앞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여기 운전하신 분들은 동서남북에 거의 산을 다 보고 그러면 날씨 더울 때 팔공산 가보면은 그 팔공산 야영장에 장기적으로 그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출퇴근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렇게 좋아. 예, 그 두류산 같은 경우는 뭐 산은 낮지만은 대구 도심 복판에 있는 산이거든요. 중앙에 있다 보니까 거의 야간 되면은 더울 때 되면은 거의 도자리 깔고 거기에서 더위 식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대구 시민의 산사랑은 더욱 각별한가 봅니다. 나무가 정말 좋네요. 여기 나무가 참 이렇게 멋있죠. 이쁘고. 앞산공원은 크고 작은 8개의 골, 20여 개의 약수터, 9개의 등산로가 있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마음 편한 쉼터죠. 네, 대구 시내가 쫙 보이죠. 보이네. 예, 저기 못 보이는 데가 수성못입니다. 잿빛이라 여겼던 도시의 삶도 이곳에서 바라보니 한결 푸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산을 찾는 거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아이고 나가신다. 수고하시는데.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망 기가 막힙니다, 여기. 됐습니다.
앞산 전망대에는 케이블카도 있어 대구 시민들은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예, 정말 좋죠. 지금 대구가 한눈에 딱 보이는 이 네, 전망대가. 시야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오늘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네요. 대구 대도시 인근에 이런 앞산이 있다 하니 참 소중한 거야, 그지? 그렇지. 그래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까이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게는 다 좀 가꿔주고, 그렇지. 좀 많이 찾아주고. 이런 도심 가까이에 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서 좀 보호하고 앞장서서 보호하고 가꾸고. 이번에는 자동차로 30분을 달려 비슬산으로 향합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비슬산은 팔공산과 함께 대구 분지를 형성하는 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유가사에서 출발해 우선 비슬산의 주봉인 천왕봉에 오릅니다. 그 후 능선을 따라 대견봉까지 향할 예정이죠. 유가사는 비슬산의 바위 모습이 구슬과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해 옥구슬 유에 절 가자를 따서 지어진 사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절 보면은 뭐 천년 안쪽 절은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데 여기는 그래도 신라 흥덕왕 때 도승국사,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가면 도승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승국사가 여기를 창건했다 해갖고 지금 아마 신라 시대니까 고려 조선하고 하면 아마 천년이 지나니까. 한결 정갈해진 마음으로 비슬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보인 그 꽃을 사뿐히 젖어밟고 가시옵소서. 마복이 역교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흘리오리다. 사실한테 많이 배웠던 모니에 모두 터지고 있어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산사를 나서니 돌 너덜경이 나타납니다. 큰 바위들이 산골짜기에 천천히 흘러내려와 쌓인 모양새입니다. 어른이 되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줄 알았는데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일상에 매몰돼 살고 있었네요. 이렇게 자연으로 나오니 잊고 있었던 유년 시절의 꿈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산행하시는 이 비슬산이 대구 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남쪽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산이 능선이 연결되면서 이 대구를 감싸고 있어요. 북쪽에는 그 팔공지맥이 있고 여기는 비슬지맥이라 그래요. 태백산에 연결된 비슬지맥이고, 이 비슬산은 또 특히 봄에 창꽃 축제로 유명해요. 지금이 5월달인데 4월 말쯤 되면은 예, 창꽃 축제가 아마 대대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이 비슬산의 이름의 유래는 그 신선이 비파를 타는 형상이라고, 그 비파 비자하고 그 금은고 슬자를 써갖고 비슬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예, 예. 정상으로 오르는 길엔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이 있어 이 산을 더욱 신비하게 만들죠. 이곳 사람들은 팔공산을 아버지산, 비슬산을 어머니산이라 부르는데요. 그만큼 비슬산은 포근한 지형과 따뜻한 기온, 맑은 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오르기가 쉬운 산은 아니죠. 가팔르네. 길게 뻗은 산줄기가 마치 12폭 치맛자락처럼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비슬산. 하지만 치맛자락마다 깊은 골을 품었기에 굽이굽이 험한 길이 이어집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철 계단이 그나마 오르는 길을 한결 수월하게 만듭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않으면요. 주능선 가까이 오르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렇게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막힘없는 시야가 펼쳐집니다. 이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피로를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아이고야. 예, 뷰 좋죠. 저기 이제 앞에 보이는데 저기 창곡군락입니다. 한 달 전에 오면 여기서 보면 전체가 붉은 그렇게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비슬산의 가을은 은빛 억새로, 봄은 진분홍 진달래로 유명한데요. 진달래는 철쭉과 달리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뜻의 참꽃으로 불립니다. 해마다 4월 말에는 항상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참꽃 축제가 크게 열리죠. 예, 저 이 너머에 산 너머에 보이는 데가 저기 청도 각북입니다. 각북. 청도. 예, 각북이고 여기 끝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창녕 쪽으로 또 연결되고요. 대구 사람들이 그 앞산에서 비슬산으로 정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육아사에 와서 다시 비슬산에서 앞산으로 정주하는 이런 산행 코스를 많이 잡고 있어요. 솔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8시간, 빠르면 8시간, 뭐 또 9시, 10시간까지 잡고. 이제부터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오르면 천왕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구가 산지, 특히 산악 등산 쪽에서는 대구가 산악의 메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조건에 사시는 대부분들은 다 건강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보면 주말 되면은 뭐 각 산악회별로 해갖고는 출발하는 그 산행 대상지를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어디 가든지 대구산 예. 다 있습니다. 전국 대구산은. 어디를 산에 가도 예, 이게 다 퍼져 있어 갖고는 가면은 거의 대구 팀을 안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저 남쪽 산을 사랑하는 대구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깊은 고를 따라 오르내린 지 두어 시간, 어느새 정상이 가까워 옵니다. 비슬산 천왕봉입니다. 1084m.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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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올라 한숨 돌려봅니다. 산이 정겨운 이유는 늘 이렇게 오르는 사람을 차별 없이 맞아주고 또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품어주기 때문 아닐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타면 한 4시간씩 타는 코스로 쭉 다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이 유지되지. 산은 만일에 산까지 안 타고 다니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될 거야. 평소에 술도 많이 먹지만 그래야 유지가 되지, 그지? 손도 좀 줄을까? 이제 좀 줄이고 앉았어. 아주 건강한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쭉 또 만나 오랫동안 만나야 될까 이거. 산에 가면 좋잖아. 예? 공기 좋고. 나 대익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야 걱정이다. 건강 걱정. 얼마나 만나?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천왕봉. 고향 친구들이 건강히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천왕봉을 내려와 대견봉으로 향합니다. Wake up, love, singing my name to the birds. Ask them about me, they will tell you my story. I left the rest 'cause I love all that you do. I don't care for the rain and snow.
경치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You share the world like it's all gone. 대견봉으로 향하다 보면 마치 보석을 깎아 박아놓은 것 같은 바위들이 보입니다. 이 비슬산은 또 그 특징이 병아기 시대 1만 년부터 10만 년 전에 형성된 안개류가 있습니다. 그 안개류와 그다음에 애치라고 칼날바위가 애치인데 그게 2003년도에 천연기념물 435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비슬산 암괴류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학술적 가치도 높은 데다 천혜의 자연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견봉이 가까워 옵니다. 산행이라면 보통 정상 등정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산을 찾는 묘미는 꼭 정상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것이 비슬산 정상인 천왕봉을 오르고도 대견봉을 찾는 이유입니다. 바르네.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목적지로 향해 봅니다. 오, 아이고 더웠다. 대견봉입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해발 1035m. 전망이 굉장히 좋아. 예. 아이고 더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멋진 산행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정말 좋은 산행했다. 예. 계속 앞으로도 자주 만나 이런 산행 하도록 하자. 멋지게 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산행하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산은 마치 어릴 적엔 허물없었지만 어른이 되며 멀어진 고향 친구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만나도 반가운 친구처럼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시 주변에 이렇게 푸른 쉼터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산은 다시 친구가 될 겁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빈틈없이 돌아가는 이 바쁜 도시. 하지만 이곳에도 보석처럼 푸른 쉼터가 있죠. 바로 서울 둘레길입니다. 가까이 두고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보석을 찾아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실어봅니다. 우선 서울 둘레길 1코스의 시작점 창포원을 찾았습니다. 아, 두 분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안 바쁘세요? 어떻게 시간 되셨나 봐요. 한가합니다. 서울 둘레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요 네. 오늘 이런 스탬프북을 한 부씩 드릴 건데 스탬프 찍는 재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1코스 수락 불암산 코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찍으셔야 돼요. 여기다. 아하. 네. 잘 나왔다. 선명하게 나왔는데요. 뭔가 이렇게 찍혀야 출발이 좋아 보이잖아요. 1코스는 도봉산역에서 화랑대역까지 총 14km 구간입니다. 여기 억새 밭, 예, 이쁘네. 예, 여기가 둘레길이에요. 지금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길인데요. 서울 둘레길이 마을길과 네. 하천길 그리고 숲길을 아우르는 길이에요. 우리 그 생활하고 아주 가깝게 있고 뭐 특별히 뭐 큰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가도 되는 네. 산책길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가 봐요. 산길을 걷나 보죠? 이게 숲길 예. 시작이고요. 드디어. 시작입니다. 아까 넘어온 것 같은 네. 시작이 되고요. 마을을 지나 수락산 자락에 들어섭니다. 둘레길 걷기는 산 정상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자락을 둘러싼 길을 걷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푸른 숲을 즐길 수 있죠. 서울 둘레길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부부가 둘레길 다니시나 봐요. 네, 부부가 같이 다니고 같이. 주말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네. 둘레길을 지금 얼마나 도셨어요? 보면은 네. 그 사실은 북한산 네. 둘레길을 한번 다 끝냈고요. 네. 지금 가을엔 서울 둘레길을 현재 그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지금 매주 그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제법 많이 찍으셨네요. 몇 개 좀 남았지만 뒷면도 다 채우신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지금 그렇구나. 했거든요. 부부가 젊었을 때의 삶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면 지금의 삶은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둘레길을 걷는 것과 같겠죠. 아까 전망대에서 네. 저기가 올라와서 찍는데 보이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시야가 또 훨씬 넓은데 여기는? 저기 북한산. 저 북한산이에요? 시원하죠? 야, 이 전망대마다 이렇게 다 또 담고 있는 풍경이 다르네요. 아까보다 와. 훨씬 많죠. 네. 이곳에서 바라보니 서울을 감싸 안고 있는 푸른 산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막 도시 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축복받은 게 이런 산이 있다는 거. 네, 그죠? 네. 뭐 전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서울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분지잖아요. 서울 네. 분지, 그러니까 양 사방이 다 산이 산 있고 있고. 그것 때문에 따뜻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맞아, 느낌이. 이렇게 주위에 산이 있으니까 네. 휴식처도 있고. 둘레길을 따라 수락산 발치의 당곡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네. 당곡의 인공 암장이에요. 암벽 체험. 네. 무서워 보인다.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하시네요. 다들 잘하시네.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그냥 우리 좀 되는 데까지만 무리하지 말고 예 안전하게 예 화이팅 교수님 화이팅. 파이팅! 아우 힘들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둘레길. 이번에는 불암산 자락으로 향해 봅니다. 마을에서 몇 발자국만 벗어나도 이렇게 호젓한 산길이 펼쳐지네요. 가을이다. 좀 쉬었다 갈까요? 아, 많이 걸었어요. 제법 많은 길을 걸어왔네요. 긴 길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와.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하다 이런 말도 나와요. 눈으로 보면 저길 언제 가나 싶은데 그렇겠네요. 네 걷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금방 옵니다. 아유 기특한 우리 다리들. 아이고 잘했네. 서울 둘레길은 산자락을 중심으로 걷다 보니 가끔은 시원한 전망이 그리워집니다. 불암산에 왔으니 정상의 바위가 부처를 닮았다는 불암산 정상은 꼭 봐야겠는데요. 여기 전망대 올라가야지 보여요? 불암산 둘레길 전망대고요. 네. 올라가면은 불암산 정상부 동안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아니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전망대예요. 불암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야. 그러니까 높은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데 이렇게 만들어놨군요. 좀 전망 좀 하라고 서울 시내를. 둘레길이 보니까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이게 매력이네요.
서울 둘레길 4코스는 수서역에서 시작해 사당역에 이르는 17.9km 구간입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우면산을 가로지르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죠. 누런 이 가을빛이 내려앉았네요. 예, 일주일 사이에 가을 색이 확 바뀌었어요. 아, 가을이다, 가을. 가을. 가만히 있어도 시가 나오는 계절이에요. 걸어가요 서울 둘레길을 걸어가요 둘길 따라 숲길 따라 둘레길 걸어가요 사계절 멋있는 산길 따라 서울을 한눈에 돌아보며 건강한 웃음 즐거운 만큼 함께하는 둘레길 함께 가요 걸어가요 서울 둘레길을 걸어가요 길 따라 숲길 따라 이야기 흐르는 곳 랄랄랄라 편안하게 다져진 흙길 때문인지 꽤 오래 걸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네요. 근데 낙엽 밟는 소리가 좋죠, 그래도. 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저기 작가님 계시네요. 네. 뭐 벌써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 조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찍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뭐 찍고 계세요? 그 서울 둘러 있는 산 위에서 보면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매번 보는 해나 이런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다 다르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미리 와보고 또 우선 뭘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 작가님 따라다니면 좋은 경치들. 서울의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 조준 씨. 구룡산에는 과연 어떤 색다른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둘레길에서 잠시 벗어나 샛길을 통해 높은 곳으로 향해 봅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여기가 바로 전망대입니다. 아, 전망대. 그러니까 작가님만 아는 전망대잖아요, 여기 지금. 구룡산, 네. 이렇게 여기 능선이 쭉 있는데요. 그 세 산들 중에서 네. 조망에 가장 좋은 장소고요. 진짜 훌륭하다. 이곳의 선이 서울 강남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가을빛이 스며드는 빌딩 숲.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니 언제 바빴냐는 듯이 마음이 여유로워지네요. 이제 이곳까지 이고 온 무거운 타임랩스 장비가 서울의 바쁜 풍경과 흐르는 시간을 담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들이 너무 예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깝게 있지만 사실 도시에 있는 산이라는 느낌보다도 산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엔 서울 둘레길 5코스를 걸어볼 차례입니다. 관악산과 삼성산 자락을 잇는 12.7km의 구간인데요. 나란히 앉아있는 저 산들은 어떤 길을 품고 있을까요? 도심 속의 길인 서울 둘레길. 그러다 보니 시작은 언제나 마을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지나 10분만 걸으면 곧 호젓한 산길을 만날 수 있죠. 가자. 같이 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 둘레길에서는 강아지들이 꽤 많이 보여요. 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네. 둘레길 구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서울 둘레길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편하고 좋아요. 네. 그냥 다니는 것보다 막 오르막 더 심한 것보다는 이제 무릎에도 좀 좋고. 무릎. 예, 나이가 있는 만큼 네. 좀 덜 피곤하죠. 네. 예, 그래서 더 편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오전 시간인데 이렇게 친구분들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침에 빨리 갔다 빨리 와요. 애들 오기 전에. 아 그렇죠. 바쁜 엄마는 이렇게 둘레길에서 숲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을 그리는 이장희 작가는 이곳에서도 서울의 삶을 담아내고 있네요. 아까부터 뭐 계속 쉬는 시간 틈틈이 여기 또 요 정자 그리고 계시는구나. 도시가 내려다보는 네. 풍경이 네. 너무 이 산하고 어우러져서 멋있는 것 네. 전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요. 정말 좀 깨알 그 같은 그 묘사들이 인상적이다. 서울 토박이인 작가에게 서울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이야기를 품은 매력적인 피사체입니다. 도시와 자연, 삶이 모두 한 곳에 있으니까요.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계시는데 계기가 있으셨어요? 무엇보다 서울을 더 잘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네. 그 사물의 외형을 적어도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둘레길을 걸으며 지금껏 스쳐 지났던 서울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런 그쵸, 나무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낙엽이다. 네. 이 생강나무는 한 가지에서 나온 잎인데 이렇게 잎 모양이 달라요. 그러네요. 네, 하나는 산 모양을 닮았죠. 매산. 네. 얘는 심장 모양을 닮았어요. 하트. 네, 하트. 그래서 우리는 생강나무를 산을 사랑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좋은 전망터가 있다기에 둘레길을 벗어나 호합사 방향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니 여기 둘레길 조금 벗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와. 풍경이 좋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섬이 떠 있는 모습처럼 빌딩의 물결 위에 산이 솟아 있습니다. 산은 이렇게 도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보람 있으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그림 그려보고 싶으세요? 서울에 관해서? 제가 보는 서울은 그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하얀 스케치북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 하얀 스케치북을 담아내고 그런 작업들이 되겠죠. 안양천 물길을 따라 걷는 서울 둘레길 6코스. 역 바로 앞에서 시작이구나.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봅니다. 화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해설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뭐 보고 있었어요? 뭐 쩌지게 보던데? 네. 그냥 네. 여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모습이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네. 여기 진짜 완전 가을이에요, 그죠? 동구장도 보이네. 그러니까 야구장이에요, 이게? 네, 야구장. 파리에서 온 파비앙과 함께 오늘은 둘레길 6코스에서 트레킹과 자전거를 모두 즐겨볼 예정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서울 둘레길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스탬프 찍는 거예요.
아 코스 완료. 예. 예. 제가 이렇게 찍고. 아, 첫 스탬프. 네. 저 이거 처음 찍었을 때 그 기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스탬프 찍는 분 계시다. 많이 치우셨어요. 나중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서울 둘레길 다니시는 많이 과정인가 봐요. 예. 몇 개 찍으셨어요? 좀 한 4분에 3분 아, 진짜 많이 찍으셨다. 재미가 어떠세요? 서울 둘레길 걷고 있으니까 네. 주요 명소도 볼 수 있고 그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말마다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는 다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11월 달 안에 10월 달 안에 목표가. 진짜 날씨 좋으면 한강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되고. 저도 애랑 많이 타요, 자전거. 산책도 하고 축구 좋아하죠. 정말 평화롭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 딱 좋은 날씨, 그죠? 풍경도 좋고. 서울 둘레길 7코스는 한강변에서 시작해 봉산과 앵봉산으로 이어집니다. 시원하게 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7코스의 자랑이죠. 걸을수록 좋죠? 너무 좋아요. 끝이 안 보여서 좋다요. 네. 근처 살잖아요. 네, 저 여기 근처 사는데 네.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여기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은 곳이에요. 나만 걷고 싶어. 이게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단체로 오셨어요? 네, 단체. 서울 둘레길 어디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요즘 그래 역사전을 네. 24년 24년을 같이 다니시는 모임이에요? 지금 여기 하늘공원 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지. 하늘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다. 네. 아니 같이 이렇게 산에 다니시면 어떤 게 좋으세요? 아니 첫째 집에 있으면 우울하지. Outside, so happy, feel so happy. 활기에 오고 건강에 좋고 우리 맨날 일요일마다 소풍 다니는 거야. 서울 둘레길을 걸으니 또래 친구도 만나고 건강과 웃음도 찾게 되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맞닿은 하늘공원. 해마다 가을이면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억새 밭이 하얗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인? 네? 신기하죠? 산들바람이 은빛 물결을 만들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네요.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도심 속 쉼터에서 이렇게 가을을 만끽합니다. 파리와 서울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둘 다 큰 도시인데 파리는 약간 앤티크하고 서울은 뭔가 되게 바쁘고 정신 없으면서도 되게 매력적이 있고 열정적인 게 굉장히 열정하면 느껴져요.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진짜 하늘공원을 떠나 이번엔 이름도 정겨운 봉산으로 향해 봅니다. 이 산엔 과거 봉수대가 있어 봉산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황현 씨는 왜 산 좋아해요? 그냥 운동 워낙 하는 게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해서
프랑스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안 하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은 오면은 저는 보통 산에 데리고 가요. 아마 친구들은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이렇게 산이 많은 걸 몰랐을 겁니다. 우리 이쪽 먼저 볼까요? 이야. 입이 안 다물어져. 북한산 진짜 멋있게 보인다. 우와. 멋있다. 아니 무슨 알프스와 이거. 북한산을 마주하고 있는 봉산. 과거 봉산의 봉수대는 북한산을 향해 봉화를 올렸겠죠. 아니, 서울에 사나운 막 큰 산들, 뭐 북한산 이런 산만 알았지. 오늘 처음 듣는 이 봉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얕으면서도. 네, 되게 작은데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강을 곁에 둔 난지 캠핑장.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파비앙의 친구들을 불러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떤 친구예요? 영경이는 네. 저 안지 5년 됐고요. 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공부하다가. 아, 그리고 그레그는 네. 그 프랑스 문화원 이랑 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아 그래요. 네, 마무리네 맛있는 김치찌개로. 진짜 맛있게 끓는다. So how's your life in Seoul? It's very good, my life. I like my job. I like people. They're very nice, and I like the city. Meeting with people and enjoying barbecue. 바베큐 좋아하고. 바베큐 좋아요. 트레킹과 자전거, 억새밭, 캠핑. 서울 둘레길은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야경도 빼놓을 수 없는 둘레길의 아름다움이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8코스, 둘레길 8코스는 북한산 둘레길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의 진산, 북한산, 복잡한 도심을 떠나 웅장한 산의 품으로 들어서 봅니다.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보기 너무 좋죠. 느낌이 너무 다르다. 북한산 둘레길 따로 있고 서울 둘레길 따로 있는지도 알아요. 뭔가 지금은 다 나무지만 이 비집고 뭐 하게 보일 듯 해요 지금. 예, 이게 전망대예요. 여기가 구름 전망대? 우리 지금 가려는데 인수봉 100군데가 다 한눈에 보이는. 벌써 보여요. 구름 전망대. 좋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벌써 와 계시네.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단체에서 오셨나봐요. 같은 모자 다 쓰고 계시네. 네, 저희들은 서울 둘레길 100으로 원정대거든요. 서울 둘레길 원정대세요? 그러면 둘레길 다니시는 모임이에요? 오늘 가장 연장자는 어느 분이세요? 여기 어르신. 그러세요? 네, 올해 연세가 74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요? 예. 네. 저는 4번째 완주했습니다. 4번째. 아버지와 딸? 예. 네. 이렇게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뭐 항상은 아니라도 네. 한 집에 있으니까 네. 손녀들하고 뒤에 있는 손회사람도 올라가고 가끔 운동장도 나가고. 아빠하고 같이 나오니까 좋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 관계인데 같이 나와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 둘레길 8코스는 북한산의 샛길을 정비해 걷기 좋게 이었는데요. 북한산 자락을 따라 총 34.5km 구간을 걷게 됩니다. 매년 봄, 가을에 선발하는 서울 둘레길 100인 원정대는
매주 토요일에 함께 둘레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12주 후에 둘레길 157km를 완주하게 되죠. 와, 여기 전망 좋네요, 선생님. 네, 좋죠. 네. 네, 수락산 불암산이 다 보이고. 아, 저희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네, 왼쪽이 수락산. 예, 수락산 여기 불암산. 왼쪽이 불암산. 서울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딱 54년 됐어요. 아, 그러면 54년 전에 서울과 지금 이렇게 딱 비교가 가능하시겠네요.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때야 뭐 네. 이제 집들도 초라했고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가 쭉쭉 네. 올라와가지고 많이 변했죠. 옛날이 더 좋죠, 선생님. 그렇죠. 옛날에 네. 좋았죠. 고개마다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굽이굽이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대동문. 네. 분들이 이렇게요. 오늘은 서울 둘레길 원정대가 마침 북한산 정상을 오른다고 해서 함께 가보기로 합니다. 네, 산속길을 걷고 있다니 꿈만 같네요. 걷고 싶죠. 꼭 해보고 싶었는데. 예. 와, 점점 바위가 가까워지고 있어, 저기. 야, 좀 있으면 저 올라가는 거죠, 저기가. 중간에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진정한 이제 서울인이, 서울 시민이 된 것 같아요. 함께 걸어주셔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흔히 서울은 각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마을을 이으며 둘레길을 걸어보니 서울은 정말 마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둘레길 다 끝나가니까 다음엔 어디 산 갈까 뭐 고민하게 돼요. 마음이 또 설레죠. 네. 항상 끝 지점에서는 다시 네. 시작점을 생각하고. 저기. 네. 와. 자, 도착. 완주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짜잔. 네. 진짜 덕분이에요. 너무 이쁘다 지금 다시 보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작 서울 둘레길을 다니면서 제가 몰랐던 서울의 명소들, 비경들 이런 거 발견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아주 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 가을을 정복한 느낌? 네, 157km, 2로 7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